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웍스라고 하나요? 이게 회사 이름이? 윅스죠. 윅스인가요? 네. 네, 윅스라는 회사가 AI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이게 네. 큰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따가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건데 일단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윅스라는 회사가 이제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은 좀 왕왕 아세요. 이 회사도 원래 스타트업 출신인데 예.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빌더라는 서비스가 웹이나 모바일 시대에 상당히 이슈가 됐고 예. 그때 이제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던 회사가 윅스라는 회사입니다. 윅스라는 회사가 이번에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베이스 44라고 하는 회사를 8천만 달러, 약 1,100억에 인수를 했는데요. 예. 일단 이 베이스 44라는 회사는 이제 비개발자도 코딩 없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에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바이브 코딩, 뭐 느낌만으로 코딩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러한 그런데 이제 이 베이스 44라는 회사의 좀 특징은 이제 단순히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뭐 B2B 정도의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 기능까지 추가하는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래 있는 회사는 웹을 이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쉽게 만들어주는 회사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넣어서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좀 더 이 안정적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들어주는 홈페이지를 만들겠구나라는 쪽에서 시너지가 나겠구나 정도로 일단은 이 뉴스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뭐 1,100억 원에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니까 뭐 이 회사는 그래도 한 업력도 좀 있고 규모감도 좀 있는 그런 회사를 돈 주고 인수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뉴스가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예. 그런 1,100억짜리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예. 이 회사가요, 실은 이 인수한 회사 자체가 만들어진 지 딱 6개월 된 회사예요. 6개월. 그리고 직원 수가 8명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6개월 된 직원 8명 있는 회사를 1,100억 원에 인수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창업자는 엑시스를 한 거죠. 더 놀라운 건 1,100억이 다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네, 이번 인수는 다 현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 8명이 그러니까 그 사장 포함해서 8명, 나머지 7명이잖아요. 직원들한테 2,500만 달러의 리테이션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 딱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예. 이제 이 대표와 회사는 이제 아예 나가는 건 아니고 이 이제 윅스 안에서 실제로 이제 운영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과거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렇죠. 요즘에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AI가 개인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우리가 보통 유니콘 기업 많이 하잖아요. 1인이 진짜 유니콘이 되는 솔로 유니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베이스 44라고 하는 회사가 이 짧은 시간에 1,100억에 이제 6개월 만에 만든 지 인수가 되니까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일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 유니콘 기업. 야,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네. 부럽기도 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셨던 이 베이스 44라는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뭔가 특이 케이스인 건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 IT 창업에서 AI 기반 창업에서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창업 방식이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입니다. 네.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어원을 보면 되게 쉬워요. 이 어원이 이제 부츠니까 이제 부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츠. 스트래핑이 이제 이게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있는 이제 어원이 내 부츠끈을 잡아당겨서 스스로를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끈을 이렇게 당겨 올리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이걸 원래는 누군가가 힘을 줘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스스로 부츠끈도 당기고 스스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제 이슈가 됐냐면 원래 이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SNS 기반이나 앱 기반 서비스들은 보통 회원 수를 모을 때까지는 회원들에게 뭔가 돈을 내라거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원 수가 많아야 되니까 일단은 대부분 다 초기에 투자를 받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기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또 불리면서 움직였던 게 기존의 방식인데 AI 기반의 회사들이 부트스트래핑 그러니까는
자기 돈으로 뭔가를 시작을 해서 뭔가를 움직이니까 일단 자유도가 있고 나중에 이제 투자를 받더라도 좀 크게 한 번에 투자를 받고 엑시스할 수 있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창업자들이 좀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베이스 44 같은 경우에도 이 창업자의 이름이 슬로모라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개발자인 마우르 슬로모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31살인데요. 실제로 이미 이스라엘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투자를 받은 데이터 분석 회사 익스플로리움이라는 것을 창업했던 경험이 있었고 예. 또 이제 그 슬로모의 형 같은 경우에도 AI 보안 스타트업인 토큰 시큐리티의 공동 창업자로 $2,000만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 형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스 44라는 회사가 만들어질 때도 처음부터 이 슬로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요 테크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고 나서 나 이런 거 하니까 좀 이제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브랜드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과거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 그 브랜드가 있다고 회사 창업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창업하는 모든 스토리나 아니면은 본인의 회사를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베이스 44 같은 경우에도 슬로모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창업 여정을 링크드인하고 트위터에다가 계속 공유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보통 어떤 서비스가 나와서 회원수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 3주 만에 네. 10,000명의 사용자를 일단 모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25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3번째인데, 예. 모든 기술을 본인들이 다 만든 게 아니라 예. 엔진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일종의 유통 비즈니스 구조를 잘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 회사들의 가장 놀라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만드는 뭐 오픈 AI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회사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1인 창업자들이나 이런 소규모 창업자들이 본인들의 엔진을 직접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엔진을 가져와서 그 엔진을 잘 최적화하고 일종의 그 안에서의 서비스 형태를 만드는, 그러니까 엔진을 자기네들은 만들지만 엔진 최적화 기반의 별도의 응용 서비스 만드는 것들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마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마진을 낸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뭐 초기에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을 사람들이 기반으로 서비스를 썼는데 그 서비스에서 다 떼내고 마진이 남기 시작하면 그 금액 안에서도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마진 폭이 적다가도 이 LLM 엔진들, 그러니까는 뭐 오픈 AI GPT-4나 아니면 클로드의 오퍼스 같은 엔진이 좋아지고 엔진이 싸지다 보니까 같은 구조인데 마진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슬로모도 링크드인에다가 올린 게 자기가 베이스 44라는 회사를 만들고 5월에는 대략 한 다 우수리 떼고 나면 순수익이 $100,00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계산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189,000 정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2배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클로드, 그러니까는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엔진 자체가 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좋아지고 똑똑해져서 예전에는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API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 AI 사용료를 한 50씩 냈으면 이제 똑똑해지고 최적화가 되니까 얘가 30만 내도 되게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 낮아져서 구조가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3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홍보했을 때 본인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엔진을 가져와서 그냥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데 네. 그 응용 서비스의 마진 폭들이 예전보다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에서나 다른 기회가 있는 어떤 기업들이 빠르게 인수해서 이 팀들도 인수하고 그 비즈니스도 인수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 AI라는 새로운 테마, 네. 이 새로운 테마가 누군가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전에 우리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웹, 그다음에 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어떤 비즈니스가 확산되면 그냥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걸 하는데 소수의 정말 S급 인재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폭발력이 있는 거지 무슨 엄청난 설비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런 과정에서 업계에 이미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바로 조합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있고 그렇고 됐으니까 이게 1,100억에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네. 딜이 되는 건데 네. 이런 일시적인 어떤 지금 산업 패러다임 바뀌는 이 흐름이 네.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데요. 일단은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럼 이런 거 하면 이제 질문 이런 분들이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 되면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그들도 서비스하고 만들면 그거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이 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애플은 앱스토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를 가지고도 있고 예. 앱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영역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단 지금은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앱스토어를 만들고 애플이 그다음에 앱을 만들기 전에 이 앱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둘러보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서비스화,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것처럼 AI 기반의 서비스로 가고 있다라는 패러다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마치 이제 애플이 그런 시장을 준비할 때 본인들한테 팀도 준비했을 거잖아요. 네. 최근에 오픈 AI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본인들이 엔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서비스를 잘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오픈 AI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베이스 4사 같은 회사가 쉽게 말하면 이 AI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자들한테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오픈 AI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오픈 AI가 윈드서프라는 이제 비슷한 이 베이스 4사처럼 AI 기반의 코딩하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를 무려 30억 달러 정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액이 30억 달러를 윈드서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윈드서프라는 회사도 오픈 AI의 엔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서비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자기네 내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엔진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엔진을 갖고 서비스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인수해서 우리도 빨리 움직이자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첫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0억 달러면 이게 4조 원인데. 그렇죠. 엄청난 와. 금액이죠. 예. 4조 1,700 정도고 이게 오픈 AI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인력을 뽑는 것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오픈 AI가 최근에 그 전 페이스북 앱 책임자이자 인스타카트 CEO인 PG 시모라는 사람을 앱 사업 책임자로 영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철저히 서비스 만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오픈 AI 거의 수장처럼 있고 샘 알트먼은 연구 쪽으로 뒤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 그 엔진 기반이 응용이나 우리가 쓰는 서비스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피 클로드에 이번에 이 사진에 누가 들어갔냐면 넷플릭스를 만든 예.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번에 이 그 엔트로피의 이사회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OTT 서비스 제일 잘하고 운영하는 이런 서비스 기반의 사람들이 예. 지금 이런 AI 엔진을 만들던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 그리고 네. AI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수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잘하는 회사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제 마치 엔진 기반에서 서비스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그럼 안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니까 스타트업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앱스토어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네. 애플이 이 앱스토어를 만들고 본인들도 애플 앱을 만들었지만 예. 애플 앱만으로 이 앱스토어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클 거예요. 그러면 오픈 AI도 지금보다 강력한 앱들을 많이 만들 거고 앱 개념으로 보면 클로드도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거지만 마치 앱스토어가 애플의 앱으로만 다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틈틈에 틈새들이 나올 건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그 틈새를 메꾸기 위한 회사들이 네. 예전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엄청 크게 만들고 그래도 엔진도 다 만들어냈으니까 예. 예를 들면 100명, 100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 규모를 만드는데 1000명이 아니라 10명, 극단적으로는 1명
이런 사람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샘 알트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AI 시대를 본인들이 리드하면서 AI 중추신경에 대한 것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뭐 우리 소장님은 AI 에이전시 뭐 이런 표현도 해주셨던 그런 서비스단에 여러 가지 것들도 붙이는 작업도 하긴 하지만 별도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생성하는 회사들도 계속 생겨날 거다 이런 건데 네. 이들은 이런 시장을 다 예측을 했을까요? 재밌는 게 그들의 발언 속에 보면 이러한 로드맵들이 이미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 샘 알트먼은 2023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행사에 이제 온라인 대담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통해서 1인 스타트업 창업가도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가리키는 유니콘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이 엔트로픽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로드를 만든 CEO인 이제 CEO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모데이라는 사람이 1인 그러니까 인간 직원 한 명이서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언제 될까요?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자신 있게 2026년 내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규모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조만간 온다. 빠르면 1년 안에 온다. 내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이러한 기업 운영의 핵심 주체가 되니까 여러 도구들을 합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어떤 예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야, 한 명이 1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내년에 또 탄생할 수 있다. 충격적인데 미국에는 뭐 샘 올트먼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김덕진 소장님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러면 김덕진 소장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송경제는 뭘 해야 1억 유니콘 기업이 될까요? 1억 달러. 아유, 갑자기 민망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러지 말고 알려주세요. 제가 참 놀라운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능력이 참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있구나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인상 깊게 본 어떤 매체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20살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20살 밖에 안 된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20살인데도 뭐 이런 여러 표현 수 있는데 왜냐면 벤처 파트너 중에 그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머라고 하는 이 벤처 파트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최초의 엑셀레이터,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로 볼 수 있는 프라이머의 벤처 파트너. 그러니까 보통 벤처 파트너는 투자를 하는 쪽이니까 꽤 나이가 있거나 경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이번에 20살, 30서라는 분께서 이 프라이머의 벤처 파트너로 이번에 조인을 했어요. 한국 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20살이거든요. 06년생이에요, 06년생. 근데 06년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엑셀레이터인 프라이머의 벤처 파트너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한 매체에서 엄청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내용들 아웃스탠딩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정말 이의 행보가 놀랍습니다. 어느 수준이냐? 네. 일단 중학생 때 자기가 이 제프 베조스의 발명과 방황이라는 책을 읽고 창업과에 관심을 가져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레이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 창업 책을 읽으면 스타트업에 빠지고 과학고를 가려고 그랬는데 과학고에 입시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한테 나 학원 안 가도 되니까 학원비로 주식 투자하겠다. 오. 그래서 학원비 2,500만 원이랑 본인의 1,000만 원을 해가지고 그걸로 뭐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 뭐 블록 같은 5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1억 정도를 달성을 합니다. 이야. 그리고 나더니 고등학교를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비즈니스학과로 진학을 해요. 예. 그래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움직이다가 예. 이제 처음에 리더십 같은 게 좀 안 돼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앱 개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2 때 앱을 하나 만드는데 이 앱이 한 2,3천 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했고 유료 구독으로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더니 지금 자기 앱 기능보다는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런 걸 했네라는 개발자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브랜드가 되면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고2 때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를 모으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커피챗을 계속 신청을 해요. 예.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많은 막 이런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네트워킹을 하고 글을 쓰면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호라고 하는 스튜디오에 PD 인턴으로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 리얼 뉴스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사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고2 1, 2때거든요. 그럼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에 딜을 해요.
뭐라고 딜을 하느냐? 이 학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가 창업가가 만드는 학교인데 나 지금 학교보다 이거 잘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을 참조를 해보니까 이제 1교시만 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조퇴를 해가지고 수업 일수를 채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그렇게 관심을 있으니까 이 권도균이라고 하는 이제 프라이머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서 야, 지금 시대는 창업가들이 미디어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띄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Y 컴비네이터 미디어에서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요. 예. 결국에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 엄청난 벤처 파트너 영입 제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한 내용,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자기는 우주 건설 사업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모형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나 진화의 키워드들, 내 브랜드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느냐,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놀라움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에게 되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던 청년, 그것도 20살짜리 청년이 많은 성과를 이미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작용하는 세상이다. 누구든 문을 두드려봐라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